안녕하세요, 모터리원 박희원입니다. 오늘은 랜드로버 디펜더 5도어 모델인 110, 그 중에서도 P300 X 다이나믹 SE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시다시피 키가 거의 2m에 가깝습니다. 1967mm거든요. 그리고 차체도요 5m가 넘습니다. 5018mm, 휠베이스만 해도 3022mm로요 5도어답게 엄청나게 긴 길이를 자랑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요, 생긴 게 이 경쟁 모델들 중에서 좀 가장 예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뭐랄까요, 좀 정돈되면서 고급스럽게 예쁘죠. 이 랜드로버 디펜더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잘생김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생기고 크고 그리고 뭔가 반듯하죠. 네모 반듯합니다. 자, 일단 생김새에서 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보통은 사실 이 정도 크기의 큰 차들은요, 요즘 그 그릴을 엄청 확대하는 추세잖아요. 막 이만하게 그릴이 들어가 있고 한데,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릴이 좀 작습니다. 작고 낮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요 랜드로버의 특징인 요 귀여운 동그란 눈, 귀여우면서도 좀 작게 들어간 동그란 눈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방향 지시등이 2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조그맣게 2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랜드로버의 특징은 뭔가 얼굴이요, 차체는 이렇게 큰데 얼굴이 좀 이렇게 과격한 게 아니라 되게 약간 정돈됐으면서도 조금 귀여운 느낌? 귀여운 느낌이 있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나름 그래도 얘가 직렬 4기통에 출력이 나름 한 300마력쯤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열 관리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 그릴이 좀 작아가지고 살펴보니까요, 지금 그릴은 요만큼이고, 심지어 얘가 그릴 요즘 디자인들 보면은 막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거나 막 되게 막 이렇게 울룩불룩하게 뭔가 되게 나 그릴이야 이런 느낌으로 있는데, 얘는 되게 그냥 콩콩콩콩콩콩콩콩 하는 느낌으로 그릴이라는 티를 안 내는 네모난 구멍이 조그맣게 있고요. 진짜 딱 그냥 공기가 통하기 좋은, 딱 그냥 뭔가 더 이상 멋부리거나 장식이 없는 그런 그냥 그릴입니다. 그런데 이 안쪽에 보시면요, 이 그릴의 역할은 라디에이터로 공기가 들어가서 이 라디에이터를 순환하는 냉각수가 식도록 하는 게 일단 주 역할이잖아요. 그 역할에 굉장히 충실합니다. 바로 뒤쪽에 라디에이터가 보이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저 안쪽 바퀴 쪽으로 바람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의 시스템, 휠 안쪽에 공기가 잘 공급이 돼서 잘 식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보닛도 되게 볼륨감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근육같이 이렇게 또 가운데도 센터도 튀어나와 있고 볼륨감이 있는데, 사실 여기는 장식입니다. 다 여기 이렇게 핸더도 좀 튀어나와 있죠. 기존의 랜드로버 차량들이 약간 좀 이렇게 플랫하게 떨어진 거에 비하면 조금 더 역동적이고 좀 강렬한 좀 근육질의 느낌을 주죠. 이렇게 보시면 보통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렇게 루프레일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차가 길어서 그럴까요? 이 차는 지금 5m가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루프레일이 요 앞에 좀 거리를 두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보통 이 루프레일을 잡고 설치되는 게 하나 있죠. 바로 루프 텐트입니다. 텐트 같은 경우에는요, 300kg 하중까지 버틸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요, 여기는 사이드 미러부터 시작해서 이런 창문까지 다 네모 반듯합니다. 네모 반듯한 옆모습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약간 박스카를 키운 느낌? 그래서 이 사실 제가 빠지면요 빠지면 차 자체가 그렇게 되게 크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 막상 사람이 옆에 이렇게 서면 차 자체는 크죠. 큰 느낌이 확 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약간 이 앞에 오버행, 리어행이 좀 짧지 않나요? 이 가운데 휠베이스가 3m가 넘는 긴 이유도 있지만, 이게 아무래도 오프로더기 때문에 진입각 탈출각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오버행이 길면 진입을 할 때 당연히 좀 닿을 확률이 높고, 이 뒤에도 탈출할 때 걸리게 되겠죠. 90 모델이 있어서 그렇긴 하겠지만, 휠베이스가 너무 길면 아시겠지만 이제 오프로드에서는 배가 닿죠. 그 다음 휠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20인치 휠 타이어가 끼워져 있는데, 보면은 거의 제 골반까지 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가 워낙 크니까 이 20인치 휠 타이어가 그렇게 크지 않게 느껴집니다. 타이어는요, 미쉐린의 르티슈드 튜어 HP 타이어가 끼워져 있고요.
그리고 사이즈는요 255 60R 20인치. 자, 여기 뒤쪽에도 보시면요 휠하우스 안쪽에 커버만 있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안쪽에 커버가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앞쪽으로 라디에이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쪽으로 바람이 더 갈 수 있도록 이 앞뒤로 지금 뚫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만 뚫려 있는 것보다 뒤에까지 같이 뚫려 있으니까 공기의 순환이 훨씬 잘 되겠죠. 지금 여기가 그렇게 해서 딱 잘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오, 저 안쪽까지 다 이렇게 촘촘하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WC1 타입이란 말이에요. 프론트 서스펜션은 WC1인데 딱 눈에 띄게 지금 뼈대가 딱 보입니다. WC1 지금 뼈 하나 보이고 이 아래쪽은 사실 잘 안 보이는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되게 튼튼하게 형태 잘 잡혀 있고, 그리고 안쪽으로는 여기 에어 서스펜션이 진짜 두께가 이만하거든요.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네요. 이 에어 서스펜션 특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걸 오프로드 모드로 높이면 차가 움직이는 게 보여요. 높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평소에 그냥 정상 모드, 보통 모드, 노멀 모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진입을 할 때 차에 좀 더 차게 쉽게 해주려고 조금 더 낮춰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움직이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요, 뒷모습도 참 네모네모해요. 이게 약간 정사각형에 가까운 네모죠. 약간 사다리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사각형에 최대한 가까운 네모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 레이어 램프나 이런 이 방향지시등이나 이런 램프들도 다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오프로드 특징이죠. 스페어 타이어가 있습니다. 네, 오프로드를 달리다 보면 타이어에 손상이 가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또 오프로드에서는 템포러리 타이어라던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똑같이 거기에 상응하는 스페어 타이어가 보통은 이렇게 뒤에 달려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정통 오프로더들의 특징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디펜더 같은 경우에 특이한 게 보통은 이 타이어가 노출되어 있어요. 나 오프로더야, 나 좀 터프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타이어가, 그것도 이제 그 오프로드용 이렇게 타이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강조되듯이 이렇게 있는데, 이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깔끔하고 뭔가 되게 정돈된 것 같은, 그러니까 이게 과연 오프로더인가? 라는 느낌이 들게끔 고급스럽게, 심지어 투톤으로 이 타이어 커버가 씌워져 있습니다. 자, 이 디펜더도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글자가 크롬이 아니라 블랙 색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앞에 프론트에도 블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특징 중에 하나가 견인 능력이거든요. 3,500kg까지 견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3,500km의 견인력이라는 건요, 이 차의 엔진 파워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차 차대가 버텨줘야 돼요. 그리고 뒤쪽에서 3,500kg이면 차 무게보다 무겁거든요. 3.5톤이잖아요. 보통 일반 차량 2대 정도의 무게인데 그거를 여기 차대에서 이쪽에서 버텨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한 차대 강성과 이런 자신감이 있지 않으면, 비틀린 강성 이런 것들이 다 갖추고 있지 않으면 3,500kg이라고 공식적으로 보증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요 하나, 두 개, 이 두 개의 트레일러 히치죠. 이 두 개의 견인 고리로 최대 3,500kg까지 할 수 있다고 하고, 보시다시피 견인 고리는 이 플라스틱 범퍼가 아니라 저 안쪽 튼튼하게 프레임에 걸려 있습니다. 와, 트렁크는 이렇게 열리죠. 짐 실을 때 차 손상 안 가도록 고무 매트들이 깔려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안쪽에도 보통 다른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제 템포러리 타이어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비어 있는 상태고, 이거 아시죠? 타이어 교체할 때 필요한 겁니다. 야, 오랜만에 보네. 네. 뭐 타이어 교체할 수 있는 키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도난 방지 휠볼트죠. 휠볼트인데 요거 없으면 못 씁니다. 그러니까 좀 특이하게 생겨가지고, 도난 방지는요, 각 차에 딱 하나, 그러니까 그 바퀴에 보면 이제 휠 볼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만 특이한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볼트로 되어 있으면은 남들이 가지고 와서 그냥 빼고 가져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럴 수 없도록 이 도난 방지용, 요거 하나, 요거 잃어버리시면 큰일 나요. 내 차인데도 이거 못 뺍니다. 그래서 요 도난 방지용 휠볼트용 저 소켓이 있습니다. 휠볼트 소켓 하나 있고, 요거 이제 교환 가능한 키트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삼각대, 안전 삼각대 있고, 그리고 이 안쪽에는 이제 뭐 짐을 좀 더 보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220V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지금 아까 서스펜션 위아래로 내리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짐 실기 좋게 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와, 그리고 여기 지금 실내에 보시면 여기 되게 깨알같이 개방감이, 이쪽에도 지금 다 빛이 들어오고 있죠. 야, 저건 되게 깨알 같다. 여기가 뭔가 되게 분리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 네. 6대4가 아니고 4대2대4요. 4대2대4 폴딩이 됩니다. 가운데만 긴 거를 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한쪽을 접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 뒷판도 짐 실을 때 긁히지 말라고 이 탄탄한 판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고무 매트 덜어내면 원래 이런 판. 그래서 정말 딱 짐차로서 잘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오프로드와 아웃도어 라이프를 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제가 궁금해서 한번 보닛을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젤 같은 경우에는 6기통이잖아요. 직렬 6기통인데 얘는 직렬 4기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엔진룸이 약간 비어 보이는 느낌이 좀 들죠. 그리고 저같이 키가 작은 사람은 엔진오일 가는 것도 힘들겠어요. 엔진오일까지 손 뻗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커버를 살짝 들어보면 이게 보시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실내에서 약간 되게 소음 진동 방지를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시면 이렇게 커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자체는 보시다시피 되게 크지 않아 보이죠? 차에 비해서 크지 않아 보이고 대신에 꼼꼼하게 이쪽 저쪽 다 방열 작업을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머, 여기에 또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여기에 한 번 더 이렇게 세 겹이네요. 이렇게까지 한 건 처음 봤는데 세 겹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고요. 지금 여기 지금 코일 4개. 여기는 세로 배치네요. 코일이 이렇게 보통은 엔진 가로 배치도 있고 세로 배치도 있는데 얘는 지금 세로로 되어 있고 라디에이터 팬이 여기 있고요. 식혀주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약간 이게 휠 타이어도 크고 이 휀더가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 튀어나와 있는 거에 비해서 이 안쪽으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서스펜션 여기, 마운트 여기 되어 있고요. 보통 서스펜션 마운트 여기 한 3개쯤 보통 볼트 박혀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네, 여기는 무려 4개, 4개가 있고 이거 지금 에어서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센서들과 추가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여기 지금 스트럿바 앞쪽에 이렇게 한 번 더 잡아주는 반대, 심지어 이거는 U자형이죠. U자형의 디귿자형으로 이렇게 좀 더 강성을 보완한 형태의 바가 있고 여기도 이렇게 가운데 한 번 더 보완을 해줬죠. 이 천 같은 재질로 이 안쪽으로 소음이 넘어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애쓴 흔적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2열 시트 이렇게 생각보다 이 도어 높이는 좀 높지 않네요. 머리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 잡고 탈 수 있게끔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고 나면은요, 이 안에가 이렇게 돔처럼 살짝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머리 공간은 많습니다. 진짜 이게 거의 한 2뼘인데? 한 뼘이 훨씬 넘어요. 이렇게 짐 넣을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뒤에 열선 시트 있네요. 2열 열선 시트 있고 송풍구 뒤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시거잭에다 충전까지 해서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최대로 쓰면 최대 6개까지 뒤에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휠베이스가 3m가 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충분합니다. 이 앞에 무릎 공간 이거 제가 아까 운전할 때 맞춘 거거든요. B필러 조금 앞이긴 한데 여기 무릎 공간 너무 충분하고요. 여기 사람 하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도 이 시트 베이스 자체가 좀 깁니다. 그래서 전에 다른 차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보통은 제 허벅지보다 이 시트 베이스가 짧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비슷하게 맞고 지금 이 높이도 딱 제 종아리가 딱 땅에 거의 90도로 닿을 수 있도록 잘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도어 트림 자체가 좀 특이하죠. 여기 별렌치로 이렇게 풀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왠지 풀기만 하면 쉽게 빠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이 뒤에 또 이제 버튼들이 많아가지고 뒤에 전자장비들이 좀 많이 있겠죠. 스피커는 여기 메리디안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 자, 여기도 좀 특이하죠. 지금 여기랑 똑같은 플라스틱 소재고 지금 보시면 여기도 육각 렌치로 풀 수가 있어요. 풀면 이제 여기가 나오겠죠. A필러 작업을 할 때 좀 편하겠는데 자, 그리고 이 바로 위에 송풍구가 있고 특이한 점은 이겁니다. 이 부분에 물건을 놓을 수가 있어요. 꽤 큰, 여기 좀 손도 이렇게 통하죠. 그래서 손잡이처럼 잡을 수도 있고 이거는 모든 오프로드 차들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수석도 그렇고 여기가 약간 손잡이 같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로 짐을 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저쪽 부분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부분은 여기 지금 위로 이렇게 가는 게 마찬가지로 손으로 만졌을 때 살짝 폭신폭신하게끔 되어 있는데 특징은 자,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잡을 수 있죠? 여기도 이렇게 뚫려져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조수석에 앉은 사람들이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손잡이처럼 되어 있고 그리고 센터 페시아에 보시면 디스플레이가 보통은 이제 여기까지 꽉 차잖아요. 팝업이나 메리평으로 이만하게 들어가 있는데 한 10인치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약간 디스플레이는 차의 크기를 생각했을 때 좀 작은 편인데 대신 특이한 점이 이 뒤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 뒷부분에도 공간이 있어서 진짜 약간 길고 얇은 물건을 한꺼번에 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계기판 옆에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여기다 핸드폰 세워놓고 왔거든요. 이 뒤쪽과 이쪽에도 공간이 있고 이쪽에도 공간이 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이쪽에 충전 단자도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도요, 이 안쪽에도 공간이
뭐 작은 가방 같은 거 충분히 놓고 아니면 신발 같은 거 놓을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는 컵홀더 2개. 기어노브가 이 앞쪽으로 그 센터페시 앞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이 컵홀더가 꽤 앞으로 나와 있고 이 부분은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무선 충전기. 무선 충전할 수 있는 핸드폰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게 있고 이게 뭐 냉장고가 여기 조그맣게 있고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음료수 몇 개 정도 보관할 수 있는 정도의 냉장고가 있습니다. 자, 일단 디스플레이 화면에는요 뭐 다른 데처럼 뭐 내비게이션, 전화 연결, 미디어 이런 것들 설정하실 수 있고요. 이쪽에 내비게이션 요 이제 T맵을 쓰고 있습니다. 파킹 버튼 누르면 언제든지 요 사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와 있고 심지어 문 열렸다고 그래픽으로 표시가 되네요. 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눌러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아무래도 이 차가 오프로드잖아요. 오프로드면 주변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카메라가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에 돌뿌리가 있는지 아니면 어디에 뭐 나무 같은 게 쓰러져 있는지 이런 거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카메라가 엄청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오프로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따로 이런 식으로 이 바퀴 보이시죠? 바퀴 쪽이라던가 여기 지금 이 트랜스퍼 케이스랑 지금 여기 이 디퍼런셜 같은 게 잠겨 있는지 이것들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잠글 수 있는 거겠죠. 누르면 잠기는 거고. 네. 이런 식으로 체크가 되겠죠. 지금 잠겨 있는지 아닌지, 서스펜션은 어떤 단계인지, 지금 서스펜션 이거 상태거든요, 레벨이. 이것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테마랑 이런 거 설정이고요. 모두 오디오 설정도 이쪽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두를 보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설정, 차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는 이 모두에서 설정에 들어가시면 내 차에 어떤 기능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운전자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충돌 회피, 크루즈 및 속력 보조,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 저속 기동 이런 식으로 다 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 저속으로 장애물에 접근할 때 주차 보조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이런 것들. 이게 저속으로 장애물에 접근을 할 때 이게 화면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주변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싫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은 여기서 끄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안전 및 보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쭉 나와 있죠. 경고음이라던가 뭐 잠금 해제 이런 것들, 그리고 발진 잠금 이런 것도 언제 할 수 있는지, 실내등 설정, 편의 장비 설정, 이런 것들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설정을 꼭 보시고 내 차에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지 아시고 나한테 맞게 편하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반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 음성이나 디스플레이 이런 설정들이 보통은 일반에 있죠. 차량과 보통 설정은 크게 차량과 일반 이렇게 두 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스템 설정과 이 차에 대한 설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디오에 신경을 썼나 봐요. 생각해보면 설정에 빠른 오디오 모두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오디오가 요 안으로 들어가서 한 번 더 눌러야 되는 게 아니고 오디오 설정이 바로 있다는 거는 오디오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티가 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넘기면 또 다른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에너지 영향이라는 거 지금 에어컨 쓰고 있고 어떤 게 지금 많이 쓰고 있는지, 그리고 경사로 어시스트. 요거 이제 어떻게 보면 오프로드 차량들의 특징 중에 하나죠. 지금 휠 정보라던가 그 다음에 웨이브 센싱, 이 물이 어느 정도 차 있는지 이런 것들은 항상 이 오프로드는 이게 거의 기본으로 보여주죠. 자, 여기 버튼 보시면 여기는 이제 아까 보여드린 서스펜션 높낮이 조절이에요. 위아래 지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다들 아시죠? 차체 자세 제어 장치 끄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 있죠? 차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데 속도를 제한하죠. 그래서 이거는 오프로드 전용 기능 중에 하나예요. 저속으로 내리막길을 내려갈 수 있도록 차가 잡아주는 기능이다. 여기는 오토 스타트 앤 스톱을 끄는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재밌는 게 이 돌리는 식이잖아요. 이 돌리는 것들은 보통은 이제 뭐 온도를 높이고 온도를 낮추고 이런 기능도 있지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누르시면 컴포트 프로그램 선택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지금 이제 오프로드 기능을 선택하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누르면 이렇게, 그러니까 평소에 여기 불이 안 들어와 있으면 이 온도를 맞춰주는, 공조장치 온도를 맞춰주는 기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여기 왼쪽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잖아요. 요걸 돌려서 요 잔디 자갈 눈길, 그 다음에 뭐 지능 모드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모래 모드 이런 건 다 이제 오프로드 모드인 거 아시죠? 바위 암석 모드, 그리고 요거는 도강이죠. 도강. 요렇게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에코 모드가 있죠. 이 정도 컴포트 에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요거 지금 보이시죠? 요걸로 이쪽 스포츠 모드도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반대로 여기에 있는 걸 선택을 하시면 공조장치 1단계, 2단계, 3단계 요 바람 속도죠. 그거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화살표 모양을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 밑에는 지금 뭐 에어컨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걸 오토로 자동으로 맞춰주게끔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쪽에도 다 공조장치 설정이고요. 여기는 이제 음향, 미디어 같은 거 끄고 키는 겁니다. 네. 미디어 소리 조절이 되겠죠. 자, 지금 일단 제 시트 포지션 보이시나요? 제가 가장 낮은 상태로 지금 시트를 맞춰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시야가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평소에 픽업 트럭을 타고 다니는데요.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 좋은 게 시야가 높단 말이에요. 다른 트럭들하고도 비슷하고 이렇게 앞에가 잘 내려다 보이는데 이 랜드로버 디펜더 역시 시야가 좀 높습니다. 물론 트럭보단 조금 낮은데요. 그래도 일단은 확실히 이 가장 시트를 낮게 낮췄는데도 시야가 넓게 보이고요. 그럼 장점은 뭐겠습니까? 네, 요 앞에 둘레가 잘 보입니다. 그래서 뭐 주차를 하거나 차 사이를 빠져나갈 때 주변이 이렇게 예측이 되고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운전이 쉽다는 점. 그러니까 차체가 좀 길고 큰 거에 비해서는 시야 확보가 잘 되기 때문에 괜찮다. 자, 지금 보시면요, 움직임은 확실히 코너를 돌 때도요, 아이고, 지금 이 롤 보이시죠? 네, 하중 이동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차 자체가 엄청 높잖아요. 크고 길고 높고, 그리고 박스 형태다 보니까 네, 일단은 뭐 롤도 있고요, 피칭도 있습니다. 뭐 코너를 돌아 나갈 때 물론 접지나 이런 건 타이어도 워낙 크고, 그 다음에 뭐 타이어 상태에 따라 또 다른 거니까요, 접지는 괜찮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코너를 돌거나 이럴 때 롤이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피칭, 바운싱 모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앞쪽이 들리잖아요. 특히 가속을 하게 되면 앞에가 들리는데, 코너를 돌면서 가속을 할 경우에, 자, 코너가 돌면서 눌러주는 부분 말고 이쪽이 뜨는 게 굉장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중 이동이 굉장히 느껴지고 한쪽이 이제 뜨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사실 뭐 운전을 좀 무리해서 하지는 않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촬영을 위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테스트를 해봤는데 전자장비 개입이 좀 빠른 편인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지금 좀 아쉬운 거는 이 차의 장점은 오프로드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하중 이동도 좀 심한 편이고, 이건 사실 온로드에서 열심히 달리려고 만든 차는 아닌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이게 에코 모드랑 컴포트 모드가 있습니다. 에코 모드, 컴포트 모드가 있고, 나머지는 뭐 흙모래, 자갈, 진흙, 바위, 약간 이런 식으로 오프로드를 생각을 해서 모드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에코 모드랑 컴포트 모드밖에 없습니다. 이 터레인 셀렉트 모드에서요. 자, 그리고 이 기어 노브에 보면은요, D 옆에 S가 있습니다. D 옆에 S가 있다는 얘기는, 네,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 보통 다른 것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포츠 모드 조향을 하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뭐 이게 지금 사실 스포츠 모드라고 해서요,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사실 여기가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 이 서스펜션 높이 단계가 하나, 둘, 셋, 3단계로 조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 기대를 했는데, 액세스 모드라고 해서 이 탈 때 차를 좀 낮춰주는 거, 짐을 실을 때 차고를 좀 낮춰주는 역할인 거지, 달리면 다시 노멀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결국은 보통 모드와 오프로드를 위해서 서스펜션 높인 모드,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온로드 주행에 최적화된 차는, 네, 당연히 아닙니다. 그리고 전자장비 개입이 조금, 이제 차가 무겁다 보니까 전자장비 개입이 좀 있는 편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타면 안 되죠. 왜냐? 하중이동도 많고 무게도 많이 나가는 데다가 차체도 큰 차이기 때문에 자칫 빠르게, 그리고 하중이동이 많게 운전을 하면은 위험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이 차는 사실 보면 이제 그 모드 선택을 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온로드보다는 오프로드에 신경을 많이 쓴 차인데, 지금 저희가 오프로드 시승을 못하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자, 일단 승차감을 보게 되면요, 온로드 승차감이 저는 꽤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오프로드에 최적화된 차기 때문에 온로드 승차감은 좀 덜 신경 쓰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역시 에어서스는 에어서스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은 승차감이 나쁘지 않아요. 물론 움직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노면이 약간 고르지 않으면 이 차의 하중 이동이 아까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흡수는 좀 하지만 이거를 차는 가만히 차체는 유지한 상태에서 이 바퀴만 살짝살짝 움직이는 그런 아주 훌륭한 승차감까지는 아니고요. 이 바닥이 움직이면 차체도 같이 움직이고, 그러면서 하중 이동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약간 부드럽게 간다는 거죠. 자, 지금 저는 방지턱을 넘을 때도요, 이게 앞에 살짝 완충이 되면서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탁 하고 착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출렁임이 많은 하체처럼 이렇게 돌고 나서 계속 출렁출렁 하는 건 아니고 한 번 탁 해서 착지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초반에 꽝 하거나 뭔가 되게 크게 충격이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출렁임이 많진 않지만, 그러니까 바운싱이 많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흡수는 잘 해줘요.
그래서 방지턱을 넘을 때 특히 괜찮습니다. 운전대의 움직임 장치는 꽤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 운전대가 조향을 하는 거는 꽤 정확하고 뭐 이렇게 유격이 네. 자, 지금 이 차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기우뚱기우뚱 하는 것도 좀 심하죠? 하지만 조향은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이게 S 모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 모드라고 해서 서스펜션이 더 내려가거나 하지는 않고 그냥 반응 속도만 조금 빨라집니다. 악셀러레이터 페달을 초반에 밟았을 때는요, 되게 궁뜨게 가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꾹 밟으면 가속 그 그래프 기울기가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D 모드일 땐 특히 초반에 답답해요. 근데 이게 렉이 아니라 그냥 천천히 가속하게끔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다가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조금 더 빠릿빠릿하게 반응을 해요. 물론 RPM 자체를 좀 높게 쓰고 있죠. 제가 생각할 때 이 스포츠 모드는 어떻게 보면 알아서 속도를 내준다기보다 내가 기어를 변속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고, 네, 그런 게 포인트고, 이 스포츠 모드와 드라이브의 모드의 차이가 크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8단 자동 변속기거든요. 그래서 이 기어를 좀 이렇게 올리라, 이 바꿔라 하는 게 꽤 자주 뜨는 편입니다. 8단이니까 좀 촘촘하죠. 아무래도 기어비가 촘촘하고. 자, 그리고 이 차의 특징 중에 하나는 스티어링 휠이 좀 큰 편인데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이 스티어링 휠로 차폭을 좀 가늠하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스티어링 휠이 이 차선 안에 딱 들어와 있으면 보통은 내가 차선을 잘 지키면서 가는 게 돼요. 근데 요거는 실제로 이 휠이 저 이렇게 차선과 딱 이렇게 만나는 선이 차폭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러니까 휠이 좀 크다는 얘기겠죠. 차의 크기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이 제 눈으로 볼 때는 정말로 이 스티어링 요 하얀 선, 양쪽 선에 여기 꽉 차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이드 미러로 내 차가 어디쯤 있는지를 보면은 그 차선과 이 차 사이에 요만큼씩 네, 또 마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 크기에 비해서도 확실히 좀 큰 휠이 들어가 있는 건 맞고요. 아, 그리고 확실히 이 뒤쪽에 있는 썬루프 같은 경우도 되게 개방감이 큰 것 같아요. 터치식으로 여닫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큼직하니까 잘 보입니다. 근데 사이드 미러 큼직하게 잘 보이는 건 좋은데 확실히 이 부분도 에어로다이나믹이나 이런 거 신경을 안 쓰고 속도가 낮을 때 어쨌든 주변이 잘 보이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제가 잡소리에 예민한 편이 아닌데 이 차는 유난히 좀 잡소리가 있습니다. 차를 운전할 땐 차 소리만 듣는 편인데 이 디펜더는 약간 잡소리가 있다는 점. 근데 이거는 사실 또 상황에 따라 다르고 뽑기운도 있으니까요. 이거를 이제 잡소리를 잡으실 생각을 하고 타셔야 될 것 같습니다.